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타라오 미국 공군입니까? 네, 공군. 공군이었죠. 네. 예. 초등학교 때 미국 가셨다고요? 네, 네. 그래서 갔어서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 공군 중령으로 일편하시고 텍사스의 오스틴 대학 박사 이렇게 맞죠? 네, 맞죠.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소 지금 이 미국의 싱크탱크의 한국 주로 이제 동아시아 한국 쪽에 전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님. 예, 요즘 보니까 통일연구원이 아주 높은 데더라고요. 놀랐는데. 아이고 참. 바르사 시민회의 때 공동 대표시고 대한민국 수호 장성 모임의 전략위원으로 계십니다.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오늘 이 방송 녹화하는 날 금요일 저희들이 지금 홍대 앞에 공원에서 네.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집회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북한 석탄 그리고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이나 야당조차도 침묵하고 있고, 엊그제 설거머니 정의용 안보실장을 고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주로 이제 더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이 문제를 대거 부각시켜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좀 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는 저희들이 요청문도 발표하고 그런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국당 앞에 흥진을 해서 그 다음에 산업은행 앞에도 갑니다. 산업은행 앞에도 가고 민주당 당사에도 가고 그래서 오늘 아마 밤에 늦게까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라우스 씨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 부분에 대해 네. 한국에서는 야당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배경에는 그것이 마치 이제 무슨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제기했을 때, 맞았을 때 짊어지게 될까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타라오 선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요.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문정부 들어오고 나서 UN 제재를 이렇게 바이올레이션 하는 것, 예, 그거 좀 많았다고 봐요. 위반하는 거죠? 예, 위반한 거. 작년에 석탄 수입하는 거, 그것도 그렇고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배가 들어올 쪽에 그걸 다 모니터하게 됐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많은 것 같게 안 했죠. 그리고 딴 것도 있어요. 요즘은 또 막 북한에 이제 humanitarian reasons 그걸로 뭐 쌀을 지원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인도적 지원이요. 예, 인도적 지원. 왜냐면 UN에서 그런 거는 이제 될 수 있는 뭐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800만 불을 저기 WFP한테 주고 그거를 이제 북한에 보내라고 쌀 지원하라고. 근데 보니까 또 요번에 또 5만 톤 쌀을 또 지원한대요. 예, 세계 식량 기금에 보낸다 그랬죠. 예, 식량 기금을 통해서. 근데 요번에는 그게 한 200 million 그게 1,300억 정도 됩니다. 1,300억 돈으로. 예. 그러니까는 그런 큰 돈을 갖다가 맨 처음에는 8 million 갖고도 800만 갖고도 이거 할까 막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훌쩍 넘어서 더 큰 돈을 주려고 하니까는 이제 쌀로 그래서 무슨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스톱 시키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꾸준히 그 길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데요. 김태우 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 사회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갖다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저 기성 한국당이나 뭐 이 보수 기득권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깨려고 하는데 왜 이걸 두려워하는가? 국가가 이런 반역 행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건 이렇게 주어져야 되고 벌칙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한계쯤에 무슨 이 남동 발전 같은 한전 자회사나
이게 지방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맞는 게 한국의 경제 위기로 직결되냐? 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황 대표님 말씀은 소탐 대실해서 안 된다는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가 있죠.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다가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때리라고 그래서 경제를 더 나쁘게 하느냐 이제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 예.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이건 정말 소탐 대실이죠. 저는 이런 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사실 우려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이렇게 한국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의 그 나쁜 거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거래를 자꾸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정말 더 흔들립니다. 지금도 미국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지금 우리 동맹이 맞느냐, 이런데 한국에 전쟁 나면 우리가 가서 피 흘려줘야 하느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동맹이 더 훼손된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고, 또 하나는 북한을 스포일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북한이 향후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핵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우리 정부가 지켜야죠. 어떤 정부든 일관성 있게 지켜야 북한이 우리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서 뭐 우리 기업들 몇 개가 고충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연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북한을 앞으로 다루어야 하고 한미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큰 명제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하나씩 한국의 밀무역,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한국 정보기관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수사도 방해되고 한국 당이 고발한 내용에 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미국 같으면 볼턴이 회의를 소집해서 경찰은 여기에 배제시켜라. 왜? 경찰은 한 20만 명쯤 되니까 조직이 광범위해서 보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 경찰이 그걸 사들였던 한 회사로부터 이거 북한 거다라고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한국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서 경찰은 배제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국당이 정의용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왜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한국당이 안 다룬다고 한국당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비겁하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회를 앞두고 지금 한국당이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며칠 전에 고발을 했는데 대거 떠들어야 될 건데 설거머니 고발하고 또 조용해요. 그래서 오늘 뭐 저희 집회에 유기준 의원이 와서 연설한다는데 저희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안전 보장이 돼서 대중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고발했다고 면책이 됐었다는데 저희들은 미국 정부에서 이런 불법 한적 10to10으로 접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 문제도 VOA에서 공개함으로써 시작됐거든요.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타라오 씨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미국 같으면 뭐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불법이죠. 경찰이 무슨 법을 어긴 사태가 있으면은 경찰이 수사하는 거는 그거는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경찰을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는 것은 이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이 자유민주주의에 그 잘 기동되는 그 시스템하고 그 프로세스를 없애버리냐 무너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심각해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알려서 큰 소리로 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저도 지금 이거 뭐 새로 안 거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메인 어포지션 파티니까 그런 것은 좀 큰 소리로 내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좀 더 bold 해졌으면 좀 더 용감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당 좀 감안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한국당의 대표에게 이 사과나무를 좀 썩은 사과나무를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중들이 다 썩은 사과를 따라서 한국당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그 어제 시진핑이 중국을 갔습니다. 북한을 갔습니다. 네, 북한. 그래서 김태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저 둘이 지금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 뭐 많은 분들이 왜 이 시점에 갔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두 나라가 상호 필요성에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북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싶죠. 근데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는 것이고, 중국은 또 미국으로부터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고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은 북한을 카드로 쓰면서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고, 북한은 중국을 카드로 삼아서 또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이제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미국의 그 압박에 쫓겨서 지금 하는 행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사실 미스테리한 부분이 저희들 눈에도 많지만, 지금은 보면요, 지금까지 미중 관계 40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강하게 지금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역전쟁, 화웨이, 뭐 제재 이런 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남중국해 군사력 모으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 항모전단 가 있죠. 호주 북단에 해병대 전강했지요. 소위 중국이 팽창주의로 나갈 수 있는 길목들을 지금 다 차단하는 이런 형식으로 군사력을 배치를 하면서 중국을 누르고 있어요. 북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뭐 군사적, 사실 한국, 일본 근해 미국 군사력이 많이 돌아 있잖아요, 지금. 정찰 활동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일반 뭐 우리 방송들은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이익이 될 게 뭐냐, 뭐 이따 다시 물어주시면 제가 더 추가로 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카드를 내놓으면 좋겠느냐, 소위 작전 타임을 한 겁니다. 작전 타임을 한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회의는 미북 대화나 또 남북 정상회담, 남북 대화를 밀어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냐 아니냐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제가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파라오 씨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북한을 중국이 이제 뒤에서 사실상 조정을 하면서 지렛대로 삼아서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이런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이 코너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좀 이렇게 강화하려면, 사실은 이번에 북한하고 합의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내용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타이밍도 아니고 나올 내용도 없고. 그렇다면 북한 보고 겉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고 둘이만 하겠지만 좀 더 도발을 해라. 그래서 북한이 이제 SLBM을 쏜다든지 그다음에 중거리 이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도발 강도를 높여갈 때 미국은 이제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좀 머리가 아플 거니까 시진핑이 저 친구들 좀 이렇게 좀 다투고 조용히 좀 시켜라. 이러면서 이제 무역 분쟁에서 압박을 약간 낮추고 중국에게 역할이 좀 부여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진핑이 김정은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말하시다시피 정확히 뭐 둘 사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젠가 그 중국에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북한을 어느 상황이라도 지원한다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서 뭐 그런 쪽이 아니라 비핵화를 하건 아니면은 미사일 테스트를 더 하건 그냥 무조건 지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도 뭐 북한을 뭐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익을 국익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아까 김태호 박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까 이제 궁리를 하다가 이제 북한까지 갔는데 글쎄요, 그쪽에서 무슨 뭐 특별한 방안이라나 대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의 그 원칙은 참 firm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 그게 firm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 바뀔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 김정은 신년사와 평창 올림픽 이후에 대학 공연이 열리면서 상당히 미국은 선 비핵화라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 네. 상응 조치 부분으로 좀 말려 들어가는 모양을 보이다가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네. 다시 이제 북한이 네. 핵 리스트 제출이라는 또 사찰 검증이라는 원칙을 보여야 대화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방면으로 돌았는데 네. 또 다시 또 이 자기 원칙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요. 제 생각은요, 지금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항상, 그 베이직 bottom line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이거 잘하지만, 이렇게, 반대쪽을 갖다가 throw them off balance. 그러니까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서프라이즈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저쪽이 당황하면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거. 예상치 못한 행동을. 예. 그게 북한에서 참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예.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북한보다 더 잘해요. 예. 그래서 북한도 이거는 매치보다 더 이렇게 좀 북한보다 잘하는 저기 매치를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예. 그 한국 정권이 문 정권이 북한한테 상당히 코치를 해줘서 작년에 보면 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스케줄에 맞춘 네. 일종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 한국 정부가 짜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북한이 그걸 상당히 믿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는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완전히 예. 의외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북한의 불확실성보다 더 능가하고 있다. 이런 건데 네.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3월이라는 게 4월달에 한국 총선이 있고 네. 미국 대선도 이제 절정기에 도달할 즈음인데 네. 그쯤에 이제 북한이 결정적으로 또 가짜 핵 리스트 같은 것을 미국에 제출하겠다면서 네.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네.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우려가 아니라 상식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안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한국에서 그동안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포용적인 문재인 정부가 사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있는 동안 대한민국을 향해서 온갖 갑질을 다 하고 그거 다 받아주었고 그래도 계속 지원하고 그런 정부 계속 남아있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뭐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 있는 소위 우파 전문가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두 갈래거든요. 한쪽은 저분이 분명히 우파의 지도자가 맞는데 도대체 동맹을 흔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훈련도 쉽게 중단해버리고 마치 하노이 회담 전까지는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하고 뭔가 지금 타협을 야합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였잖아요. 그랬다가 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야합을 거부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근데 두 갈래예요. 믿을 수 없다. 동맹에 대해서 잘 모른다. 모든 걸 다 상업주의적 이익만 가지고 동맹을 따진다. 저분이 있으면 동맹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앞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북한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 강적을 만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북한의 뿌리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드는 북한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져오는 이런 협상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쪽 계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이런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강자거든요. 이 기술이 지금 북한한테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좀 더 길게 보고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자. 이런 또 주류가 있어요. 양쪽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저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북풍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90% 이상 북풍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잘 모를 수 있다. 저는 이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한국에 문 정권이 있을 때 예. 굉장히 지금 이 북한의 식의 가짜 비핵화를 상당히 진행시켜서 평화협정 수준까지 도달시켜 놓고 네. 또 대북 제재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측의 지금 군사회담 등을 통해서 거의 경계 안보 태세, 한미 동맹 이런 부분을 약화시키고 미군을 상당수를 철수시키는 이런 부분을 이루어내자라는 게 북한의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내년에 이제 한국 총선을 또 미국 대선도 그 직후에 있지만은 이걸 건너뛰고 가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전략적인 미스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쯤 이제 가짜 핵리스트를 네. 제출해서 한 1년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네. 마치 평화가 오는 네, 프로세스를 해가다가 네. 그러다가 북한은 언제든지 터집을 잡아서 네. 또 뒤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될 때 미국의 대응은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 1년 내에 그걸 알고 나서요? 아니면은 아니 이제 북한이 가짜 핵리스트를 제출해서 주면은, 네. 뭐 일부는 제가 볼 때 네. 문재인 진영에서 단계적 핵리스트를 제출하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네. 네. 한꺼번이 아니라 북한이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한 두세 차례 그렇게 내겠다 네, 앞으로 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알고 있는 핵리스트의 한 70% 정도를 네. 낸다든지 네. 그랬을 때 미국은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핵리스트가 진전이 됐고 핵리스트를 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평가해 주면서 지금 어떤 또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서 다시 네. 이제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서 네. 3차 미북 회담을 잡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의 대응보다 트럼프 대통령 대응이죠.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때 가봐서 정치 상황을 봐서 그게 얼만큼 국익에 이익이 있고 또 그 선거 이익이 있나 그걸 아마 그때 가서 보겠죠. 예, 근데 그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죠. 왜냐면 그게 정확히 뭐를 줄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북한 그 비핵화하는 그 목적을 기법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굉장히 체크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 북한한테 이런 그 나쁜 그 버릇을 이렇게 알려준 사람은 저는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대선 항대를 매일 김정은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지율을요. 그래요? 일일 보고를요. 트럼프 오늘 몇 프로 나왔냐.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이 예. 현재로서는 뭐 썩 원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네. 이럴 때 북한의 김정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폴이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가 그 작년 그 대통령 선거 때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도 폴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이 딴 사람이 나왔어야 됐어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았고 뭐 여기도 뭐 여론조사가 뭐 편파됐다 그랬잖아요. 미국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북한은 또 더욱더 잘 알겠죠? 그럼 폴 같은 걸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가짜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는 뭐 그걸 보면 얼만큼은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수 있어도 그거를 완전히 믿으면서 하면은 그걸 완전히 믿으면서 저기 그 스트래티를 짜면은 전략을 짜는. 예, 전략을 짜면은 뭐 북한도 아마추어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북한이 봤을 때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네. 낮아져야 네. 상당히 좀 비관적인 상황으로 돌입해야 북한이 트럼프에게 접촉할 수 있는 아주 타이밍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북한 측의 착각이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고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대북 기조가 많이 달라진다고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북한 측 착각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북한하고의 딜을 예. 응할 예. 요인이 예. 늘어나니까 북한은 아마 제가 볼 때 트럼프 있을 때 딜을 하는 것이 예, 그 말씀, 네, 제가 이제 답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이 추이에 대해서, 자주 듣는 편인데요. 한 10%, 15% 정도는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나중에 결과에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샤이 스포터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지지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사실 지난 대선 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아랑곳하지 않을 겁니다. 예, 북한이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당락에 지장이 있다 이런 생각은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스타일대로 나갈 텐데 문제는 지금까지 스타일이 이 엔드 스테이트 궁극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인지 북한을 아예 베트남처럼 미국 편으로 바꾸는 것인지 단순히 북한의 핵무기만 내려놓게 하는 것인지 이 사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상당히 두렵게 생각하고 껄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것도 스트래티지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나 입장을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임기 내에 어차피 북한이 핵을 저렇게 보유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ICBM,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에 와서 핵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가진 수단에서 지금 전쟁이라는 옵션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이 도발을 가능하지만 않도록 킬링타임 시간을 소모하면서 하나 현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김정은하고 관계가 우리는 원만하고 좋다, 친구다, 뭐 믿는다. 네. 북한이 뭐 생각을 바꾸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개별적 수사를 쓰면서 그냥 시간만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트럼프가 설사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요. 자신의 term이 끝나기 전에 북핵 이슈를 해결한다 그랬거든요. 예. 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그 말은 했어요. 예. 그렇게 나네요. 예. 그래서 글쎄요,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이제 it's unpredictable한데 하여튼 저 그 말이 기억나요. 제발 뭐 자기 말한 대로 그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사실 던지신 것인데 북핵 문제의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는 장기전입니다. 예,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구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금까지 국내적으로 쌓았던 정치적 기반, 통치 기반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목을 대못을 여러 곳에 박아놨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박아놨죠. 핵 보유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했죠. 뭐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번번이 핵 무기, 핵 보급을 바탕으로 미국하고 협력한다고. 이 말들 다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많이 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레버리지, 군사적 레버리지, 심리적 레버리지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도에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2년, 3년, 5년, 10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에요. 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북한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 핵을 억제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우리 안보적으로 우리를 취약하지 않게 만드는 조치들을 같이 취하면서 북한하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정부가 그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해구산 약화시키고 동맹 약화시키고 군대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안보를 흔들면서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상대를 하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깝깝한 거죠. 북한 핵이 당장 해결될 전망은 별로 없고 근데 우리 안보는 자꾸 약화되고 있고 동맹은 자꾸 멀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